모든 촬영을 끝나고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죠. 이 모델에 대해서 좀 잘 쓸 수 있는 그런 프롬프트를 완성해 달라고 했는데 꽤 한국적입니다. 너무 실사 같아요. 진짜 리얼 같아요. 너무 예쁘진 않고 진짜 리얼합니다. 네, 여기 왜 묻었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스테이블 디퓨전 관련해서 남겨드릴 영상이 있어서 또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콜앱 쉽게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남겼는데요. 위에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요거 설치를 통해서 가볍게 사용 방법 등 그런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걸 뭐 학문적으로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가볍게 어느 정도 기능을 알아두시면은 그나마 스트레스를 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쭉 내려보시면은 이건 드림부스나 로라 훈련법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링크가 있고요.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저도 역시 공부를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나중에 고급 기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잠깐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에 컨트롤 렛 하고 최신 버전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쭉 내려보시면 모델별로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나오게 됩니다. 모두가 선호하는 모델, 그림의 모델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이제 칠아웃 모델에 대해서 하긴 했었는데, 네, 요번에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쭉 한번 내려보시고, 네, 이 부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걸 사용해보진 않았는데, 리얼리스틱 비전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좀 실사적인 이미지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이거를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네, 눌러볼게요. 누르면 바로 설치할 수 있는 원터치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설치를 하지 마시고요. 항상 드라이브로 복사를 해주셔야 되는 게 첫 번째 과정입니다. 네, 설치를 하게 되면 4번으로 이제 복사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4번 써있는 상태에서 이걸 돌려줄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설치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걸 눌러주고 다른 일 하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링크가 이제 떴습니다. 보니까 잘 모르는 링크가 이렇게 여러 개 나와 있는데 헷갈릴 수가 있겠지만 보통 끝에 이제 라이브 같은 이런 게 붙어 있는 이걸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델별로 다른 프로그램 선택할 때마다 이 링크가 막 위에 올라가 있고 그리고 위치가 다를 수가 있어요. 이걸 잘 찾아서 올라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바로 또 나왔습니다. 네, 보니까 이제 분홍색의 그 인터페이스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런 확장 프로그램의 적용 여부 관련해서는 한꺼번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면 더 헷갈릴 수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부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관련 영상을 링크로 남겨드릴 거지만 이거를 듣기 위해서는 저번 영상하고 같이 연계해서 보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중복돼서 또 설명을 드릴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저번에 빠뜨린 부분을 요번에 넣을 거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집중을 좀 해주시고요. 출발하겠습니다. 저번에 이 화투 부분 있죠? 요거를 눌러주게 되면 여러가지 모델이나 아니면 로라, 텍스처 인버전 같은 그런 것이 뜬다고 했습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일단 기억하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칠아웃 모델 같은 경우는 전혀 뜨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받으니까 자동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초보들한테 좋은 점은 복잡하게 드라이브에 뭐를 깔고 옮기고 할 필요 없다는 점이에요. 물론 자유도 면에서는 어느 정도 한정적이고 다른 모델을 쓸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요. 연습하기에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작하면서 다른 프로그램을 또 쓰고 세 번째 그 디중님의 영상에서 자유도가 좀 높은 프로그램을 쓴다고 하면은 모델도 바꿀 수 있고 아니면 로라도 넣을 수 있고 하는 그런 자유도를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확장 프로그램도 또 다른 것도 써볼 수 있을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여기 확장 프로그램은 잘 깔려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꽤 많죠. 자, 그럼 이 프로그램에 최적화되어 있는 로라 모델은 요거이기 때문에 아마 삽입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요걸 눌러 볼게요. 이렇게 눌렀을 때 이것이 활성화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꺽쇠 괄호라고 하나요? 요게 이제 삽입이 되어 있을 때는 로라가 삽입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없어집니다. 네, 요거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삽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눌러주실 필요는 없고요. 요거는 하이퍼 네트워크라는 어떤 학습 방법에 의해서 생성된 모델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그런 모델이 있을 때는 여기에 삽입이 되어 있겠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텍스처 인버전이라는 어떤 학습 방법에 의해 만들어진 모델들을 이제 삽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모델들이 다 각각의 어떤 특화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우리의 인체를 그리다 보면 많이 뒤틀어지고 또 못생긴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요. 그쵸? 이런 손 같은 거 아니면 피부 질감이라든지 그런 색감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여기에 쭉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이 두 부분은 거의 필수적으로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건 받아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설치 경로에 대한 방법들은 조금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을 띄웠는데요. 이 사이트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스테이블 디퓨전 하면은 친해져야 하는 사이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보면은 모델을 골라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로라, 체크포인트 이렇게 많이 나와 있죠. 네, 요거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자, 이런 종류들별로 학습된 형태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그런 모델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게 필터를 통해서 원하는 형태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장 기본으로 베이스가 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에 따라서 다른 것들은 특화된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어떤 학습 방법에 따라서 어떤 부분에 특화가 될 것이느냐 그런 것들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별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포즈를 누르시게 되면은 포즈에 대한 어떤 자료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이렇게 받으실 수 있어요. 이건 나중에 확장 프로그램 할 때 또 유용한 부분이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와일드카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일이 프롬프트를 입력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단어를 입력하게 되면은 그 단어에 대한 예를 들어 포즈를 하나를 했을 때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포즈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여러 개 나열을 해뒀을 때 우리는 포즈 그 하나를 입력하더라도 다양한 포즈를 지닌 그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을 나중에 해보고요. 이런 식으로 모델을 구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사이트고요. 여기 앞에 보면은 최근의 모델들과 아니면 평가들이 좋은 모델들을 분류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텍스처 인버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모델들을 구해 가지고 삽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델을 만약에 요거를 다운받았을 때 파일이 이제 PC에 저장이 되겠죠. 그거를 올바른 폴더 경로에 넣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경로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어려운 경로는 아니에요. 요걸 찾아서 이 폴더를 찾아서 그 다음 폴더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파일을 체크포인트도 마찬가지로 모델 찾아서 스테이블 디퓨전 폴더에 넣어주시면 되고 로라도 이 폴더에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고 굉장히 복잡하진 않아요. 그죠? 한두 단계만 거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요 설치 경로는 더보기란에 다시 한번 넣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 폴더에 모델스가 있고 임베딩 폴더가 있죠. 여기 이제 텍스처럴 인버전이 들어가는 거고 이 모델스에 로라나 기본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이 들어가는 거죠. 체크포인트 모델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좀 심화된 학습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냥 개괄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카라이브 같은 그런 사이트에 가게 되면은 숨은 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기능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참고를 좀 해주시면은 많은 공부가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화투 기능을 좀 알아봤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여기 다른 기본 기능에 대해서는 저번 영상에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만들어 보죠. 자, 아까 로라 파일을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 자, 안 좋은 것들은 다 이렇게 넣어 줄게요. 이렇게 클릭해서 넣어주고 다만 이게 부정 프롬프트에 들어가야 돼요. 네거티브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요거를 다 복사해서 여기다 넣어 주겠습니다. 넣어주고 긍정 프롬프트에 우리가 만들 모델들의 명령어를 좀 넣어주면 되겠죠. 사실 이 기본 모델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명령어를 넣느냐에 따라서 구현되는 그림은 많이 달라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컬 설치된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일단 지금 콜앱으로 하는 것도 사실 그래픽 카드가 3070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편이라서 괜찮게 나올 것 같습니다. 금방 나오죠. 네. 이런 모습으로 나오네요. 너무 이거 이상하게 나왔네요. 아무튼 네거티브를 해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완벽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모델별로 친화적인 언어들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일단 그럼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것만 넣을게요. 요것만 한번 넣어볼게요. 기본적으로 뭘 나타낼까요? 네, 뭐 사람도 넣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역시 사람을 넣지 않으니까 이러한 사물들을 만들어주고 있죠.
인테리어 디자인으로도 사실 스테이블 디퓨전이 너무 기능이 좋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차후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프롬프트를 가져왔는데요. 어떤 모습을 보일까 한번 궁금하고요. 네, 녹음이 안 돼서 다시 하게 되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넣어서 해볼 거예요. 어디서 가져온 명령어니까 이걸 사용하고요. 네, 여기다가는 이제 또 위험한 것들 나오지 않게끔 또 추가를 해줬고요. 자, 이걸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이번에는 이게 세부적인 것까지 해서 할 겁니다. 네, 보통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걸 선택을 해주고요. 아니면 실사 같은 경우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네, 요거는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요. 네, 요것도 이렇게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얼굴 보정하고 고해상도 보정을 해줄 거고요. 고해상도 보정 업스케일 방법을 요거를 선택을 해줄 겁니다. 고해상도 보정을 안 하고 나중에 이걸 통해서 업스케일링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걸 해주는 게 더 좋은 퀄리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너레이트를 하겠습니다. 네, 나왔는데요. 조금 위험한 거긴 하지만 뭔가 이상한 인어공주 같은 게 나왔네요. 굉장히 좀 어려웠네요. 지금 저거 녹화도 안 되고 잘 나오지도 않고 이럴 경우에는 자, 요거를 아예 그냥 다른 걸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정 프롬프트를 하더라도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이럴 때는 이 모델하고 이것이 잘 안 맞는 겁니다. 그냥 나오면 안 되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해서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긴장되게 또 이상한 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멈추고요. 다시 한번 여기다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뭐를 넣을까요? 자, 옷을 입혀야 돼요. 자꾸 벗고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강조를 좀 하겠습니다. 딱딱딱. 자, 3번이면 가로가 3번이면은 강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하고요. 지금 이제 실루엣만 보면 다행입니다. 이제 바로 영상 순서를 그대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녹음이 계속 끊겨가지고 지금 시간이 지체되기도 하고 제가 지금 멘탈이 조금씩 어지러워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대로 된 사람이 나왔죠. 네, 제 취향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사람같이 나오면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네,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설명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네, 여기 콜앱 사용할 때는 이 폴더를 누르게 돼도 저장되는 폴더가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PC 설치형으로 사용했을 경우는 눌렀을 경우에 사진이 저장되는 그 폴더가 바로 이제 팝업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콜앱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거를 이제 이미지에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자, send to 이미지 요걸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 이미지가 이제 옮겨져 왔죠. 또 다른 캔버스에서 작업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동일한 화면이라서 어려우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 이미지가 적혀져 있는데 이게 제가 지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로 바꾸고 싶을 때는 또 여기 해당되는 프롬프트가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여기에 모자를 한번 해볼까요? 제너레이트를 한번 해봅시다. 네, 좀 시간이 걸려서 이러한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좀 많이 달라졌죠. 네, 이렇습니다. 네,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기능들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보정을 필요로 하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뭔가 방법이 잘 안 나왔을 때는 프롬프트를 좀 교정을 해주거나 아니면 여기 디노이징 스트렝스 값을 낮게 조정을 해가지고 원본의 변화를 적게 하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더 많이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하고요. 제가 시간이 지금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send to 이미지에서 저는 미리 보내놨습니다. send to in paint를 하게 되면 부분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미지 to 이미지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in paint가 있죠. 밑에도 동일합니다. 요거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요거 눌러도 되고 동일하게 들어가니까 둘 중에 한번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인식이 됐습니다. 속도가 조금 느리죠. 네, 손이 잘못됐다, 요거를 좀 고치고 싶다 했을 때는 이 마스킹 기능을 활용해서 이렇게 칠해줍니다. 영어를 통해서 좀 더 손의 모양을 올바르게 바꿀 수가 있겠죠. 이런 거는 한번 여러 번 시도를 해보셔야 됩니다. 한 번에 다 나오진 않고요. 만약에 한 번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좀 운일 경우가 많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번 해야 좀 올바른 그런 손의 모양이 나오기도 합니다. 저도 가끔 이제 한 번에 되기도 하는데 여러 번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AI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개념 설명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공간이구나 하는 그런 관점은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이미지를 또 엑스트라스로 보내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업스케일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4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 기본 크기가 512768이었잖아요. 그러면 4를 곱하게 되면 여기는 이제 2000 넘게 해상도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세로도 4배로 불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상도가 많이 높아지겠죠. 이렇게 해서 제너레이트 하게 되면 이 자체가 커지게 되어 이제 업스케일이 되는 겁니다. 빠르게 되네요. 요거는. 네, 이렇게 업스케일이 됩니다. 원본 변함 없이 그대로 사이즈만 키워주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게 이제 확장 프로그램은 아닌데, 예를 들어 사진을 하나 넣어 볼까요? 네, 요거는 제가 아까 만든 그림인데 요거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넣게 되면 어떤 프롬프트를 넣었는지, 어떤 로라 파일을 썼는지, 그리고 어떤 부정 프롬프트를 썼는지, 그리고 이러한 세세한 사항들은 어떤 걸 사용했는지, 그쵸?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만들다 보면 내가 만든 거 기억이 잘 안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이걸 통해서 다시 알아볼 수가 있고, 나 이 이미지 다시 한번 바꾸고 싶어, 다른 요소로 만들고 싶어 했을 때는 또 이런 버튼을 활성화해서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뒤에는 다 이제 확장 프로그램의 개념이기 때문에 다음에 확장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큰일입니다. 제가 최대한 간략히 한다고 했는데 녹화가 중간중간 자꾸 끊기기 때문에 편집을 하면서 녹화를 하는 상황인데 벌써 16분이 넘게 되었습니다. 네, 요거 같은 경우 오늘 처음 받아본 건데 생각보다 좀 예쁜 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선호하는 모델이나 프롬프트들은 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나중에 모아서 정리를 해서 좀 배포를 해드릴 테니까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에는 확장 프로그램과 좀 더 디테일한 팁들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콜앱 사용하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될 때도 있고 막 컨트롤-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의 결합으로 인해서 안 될 때도 있고 업데이트 되면서 안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이렇게 정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PC로 나중에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하단에 채널 운영하고 있는 곳에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거기에 문의해 주시면 고민 상담도 해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좋은 소식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